네, 이제 피르다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은 피르다리랑 프로펙션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게 이렇게 알아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그런 시간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피르다리랑 프로펙션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모리누스라는 프로그램 갖다가 차트를 이렇게 임의로 띄워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차트를 생성시킨 후에 여기서 이제 피르다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창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테이블에 쭉 들어가시면은 피르다리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와요. 이게 피르다리 창이거든요. 요게 좀 되게 잘은 안 쓰이는데요.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울로 추명, 네, 추운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레아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방송에 처음 오시는 건가요? 피르다리랑 프로펙션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방송을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몇 번 오셨었군요. 이제 추운 기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르다리랑 프로펙션 그리고 솔라리턴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피르다리랑 프로펙션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차트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나 이제 울로 언제 좋아질지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해요. 피르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칼데안 오더 순서를 따라서 토모카테 금수달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차트가 낮 차트인지 밤 차트인지 이제 그거를 먼저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낮 차트다. 그러면은 토모카테 금수달에서 태양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토모카테 금수달이니까 태금수달 토목 화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 밤에 출생인 경우에는 달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달, 토목, 화태, 금수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들 맨 마지막에는 노드가 들어가는데요. 북쪽 노드랑 남쪽 노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들어가서 3년, 2년 이게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토성은 11년, 목성은 12년, 화성은 7년, 태양은 10년, 금성은 8년, 수성은 13년, 그리고 달은 9년, 그 다음에 북쪽 노드는 3년, 남쪽 노드는 2년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네, 박동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토모카테 금수달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피르다리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장 큰 연수를 다스리는 게 메이저 피르다리이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마이너 피르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있는데 그 연수를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잖아요. 하여튼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태어난 후로부터 9년은 어떤 행성이 다스리고 또 몇 년은 다른 행성이 다스리고 또 몇 년은 다른 행성이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있어서 어떤 특정 구간을 어떤 행성이 담당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피르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각각의 행성이 가진 고유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이제 태어나서 9년 동안은 달이 다스리고 태어나서 또 9년이 지난 후에 11년 동안은 토성이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순서는 칼데언 오더라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냥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행성들이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크게는 달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데, 거기서 이제 뭐 1951년, 네, 제가 이거 1950년으로 차트를 뽑았어요. 하여튼 요 때부터 요 1952년 7월 27일까지 요 기간을 이 토성이 더 자세하게 다스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달이고 서포트는 토성,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두 개의 행성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쭈르르르륵 시간이 되면은 계속 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피르다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이제 좀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 차트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연수를 가지고, 낮 차트를 가진 사람들은 또 똑같은 연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알리샤님 어서오세요. 네, 밤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태어난 사람이 뭐 인천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은 뭐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밤인가요? 똑같이 밤이라고 해서 일본에 태어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본에 태어난 사람이랑 한국에 태어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밤에.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연수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사람이 자라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행성이 다스리나요? 라고 했을 때 이 피르다리는 두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연수는 그 두 사람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 개개인에 대한 독립성이 별로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추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범주가 넓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따지게 됐을 때 요런 순서대로라면은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면은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똑같은 그 낮이냐 밤이냐 그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전부 다 똑같이 일괄 적용, 시간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잘 맞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피르다리를 안 쓰거든요. 피르다리 이거 방송하려고 제가 공부하게 된 거? 요거 말고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피르다리 하니까 피르다리 뭐 추운 기법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로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펙션은요, 이거 지금 이거 잘못 적었네. 홀사인으로 바꿔놓고. 됐다. 네, 여기 보시면은 처녀자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1년 단위로 쭉쭉쭉 넘어가요. 처녀자리 1년, 천칭자리 1년, 전갈자리 1년, 사수자리 1년, 염소자리 1년, 물병자리 1년, 쭉쭉쭉쭉쭉 해서 사자자리 1년. 얘네가 그냥 사인당 1년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만 1년이 될 때까지 처녀자리가 다스리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자기 생일부터 그 다음 생일 전날까지는 천칭자리가 다스린다.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프로펙션 차트를 뽑을 수 있어요. 테이블에 프로펙션을 뽑으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1949년 12월 31일부터 1950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처녀자리가 다스리고 천칭자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전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각 연도마다 다스리는 별자리가 다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똑같이 밀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 프로펙션은 하우스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 행성들은 이게 거의 고정이에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위치가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에 프로펙션을 뽑아요. 이게 1949년 왜 이렇게 나오지? 1950년
1월 1일이죠. 그럼 1951년으로 뽑을게요. 네, 여기 뽑은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도수 똑같죠. 쌍둥이 0도 54분이고 여기 개자리 0도 50 몇 분이니? 예, 얘네들이 거의 불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네. 얘도 움직이는구나. 아, 근데 거의 항상, 도수가 계속 똑같네요. 도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쭉쭉쭉쭉 해서 다음 사인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죠? 개, 사, 처, 천, 전, 사, 연, 물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펙션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대로고 별자리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기본적인 추운 기법의 시작이에요. 이 두 가지. 원래 오늘 솔라리턴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솔라리턴보다 오히려 프로펙션이랑 피르다리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얘네부터 먼저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하나요?를 봐야 되는데요.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죠. 저도 카페에 어느 분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말을 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또 날짜를 이미지로 한번 정해볼까요? 오늘은 아마 방송이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2000년대로 하죠. 그냥 2016년, 오늘 할게요. 10월 8일. 지금 21시 15분. 장소는, 네, 인천. 저 인천이거든요. 인천. 이렇게 해서 차트 하나 뽑을게요. 네, 뽑았어요. 인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살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그 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네이탈 차트를 가볍게 리딩을 먼저 해야 돼요. 어센던트는 쌍둥이이네요. 로드는 수성이고요. 수성은 지금 천칭자리에 위치한 상태네요. 그리고 길성이 목성과 함께 위치해 있고 달은 파라우스에서 화성과 함께 위치한 상태로 네, 좀 심하게 손상을 받고 있는 상태네요. 빛이 증가하는 달이기 때문에 더 흉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성은 어포지션. 태양이랑 토성이랑 그리고 다행히도 수성이랑 목성이랑 화성이랑 달에 대해서 프리도미네이션 하고 있군요. 다행히 얘네들은 손상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화성치고는 디그니티가 나쁘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센던트 10하우스는 물고기고 MC는 토성, 목성? 토성, 목성? 이렇게 걸리고 네, 대충 이런 정도 누구랑 누구랑 각을 맺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만 조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피르다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피르다리 네, 피르다리 펼쳤고요. 네, 타임로드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지배자라는 건데요. 공간을 지배하는 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연도에 어떤 특정한 연도에 어떤 행성이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 특정한 시기를 다스리는 행성을 타임로드라고 해요. 시간의 지배자. 거의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그게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타임로드라는 게 이제 그 시기에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며 그 타임로드와 유효각을 맺은 행성은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지표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90년도요? 90년도는 이거는
아, 90년도요? 아, 요 차트에서 90년도야? 아니면은 요 연도 자체를 90년도로 뽑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연도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16년 10월 8일 지금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 사람의 울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냥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샘플 삼아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연도에 대한 구군이라든지 트랜짓이라든지 자신의 차트에서 이제 지금 연도랑 같이 해서 이걸 접목해서 보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 트랜짓이라고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90년도면은 90년도 지배행성이요? 209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199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어요. 1990년이요? 이 차트에서 1990년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거랑 제가 봤을 때 1990년도의 차트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구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연도의 시기 자체가 이제 어떤지 이제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막 헷갈려요. 아, 네, 뭐, 하여튼, 어디까지 했었죠? 제가 길을 헤매요. 아, 네. 어쨌든, 네, 맞네요. 그 타임로드까지 하고 있었죠. 타임로드는 이제 그 시기에 내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요. 그 타임로드랑 각을 맺고 있는 행성은 외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사건, 이제 그런 거를 말해요. 네, 매해 다른 지배성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제 자신이 태어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피르다리가 쭉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일까지 알아야 나오는 부분이고요. 생시는 몰라도 돼요. 생시는, 생시 모르면 안 되겠구나. 낮인지 밤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낮에 태어난 게 확실하거나 밤에 태어난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생일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이렇게 피르다리는 뽑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상승까지 알아야 뽑을 수 있는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생시를 모르면은. 근데 얘는 대략적으로는 짚어낼 수 있긴 해요. 네, 이제 요거랑 같이 해서 프로펙션을 하나 또 뽑을게요. 프로펙션. 올 시그니피케이터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뽑아내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조금 짧게 짧게 할게요. 어차피 중요한 건 어센던트만 알면 되거든요. 저희는 어센던트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얘도 연도만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네, 공간 창출. 2016년이면은 이제 쌍둥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를 쭉 살피면서 몇 가지 겹치는 걸 봐야 돼요. 네이탈에서 유효각을 맺는 두 행성이 피르다리 메이저 로드와 마이너 로드로 만나는 시기를 주목해서 본다. 이때 연주까지 겹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라고 이제 어느 분께서 글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거는요, 일단 피르다리를 보기 전에 네이타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달하고 화성이
강하게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목성이랑 달, 그리고 목성이랑 화성, 그리고 수성이랑 화성, 수성이랑 달, 그리고 수성이랑 목성, 그리고 토성이랑 태양, 그리고 토성이랑 이 두 행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쭉 먼저 나오는 거 볼게요. 달이랑 화성 2020년이에요. 4살 때 뭔가 있겠네요. 2020년이니까 5살, 6살? 5살 정도 되겠네요. 요때 달, 화성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 전에 달, 토성 빼고 달, 목성. 달, 목성도 있네요. 달, 목성, 달, 화성. 얘네인데요. 프로펙션도 한번 볼게요. 2019년 천여자리고 2020년이 천칭자리예요. 그러면은 수성이랑 금성이거든요. 달 화성이랑 달 목성인 시기에서 더 중요한 시기를 뽑아보라 라고 하면은 언제를 뽑아야 되나. 조금 더 컸을 때 볼까요? 쭉 내려서 토성태양 2030년. 아, 딱 이때 좋다. 2030년 토성태양이요. 토태 2030년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2030년 태양. 아, 여기 있네요. 딱 걸렸어. 2030년 10월 8일. 이때부터가 이제 사자자리가 프로펙션으로 오는 시기네요. 중학생 정도 되는 시기네요. 14니까 이게 만 나이에요. 만 14세면은 15세? 15세, 16세 정도 되겠죠. 그럼 중2, 중3 정도의 나이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토성이랑 태양이고 여기에 또 태양이 겹치는 거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태양은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니?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구나. 네, 토성이랑 태양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해석을 할게요. 토성은요, MC, 구하우스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요, 3하우스랑 IC축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이랑 토성이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얘 로드는 목성이 되고, 태양 위치에서의 로드는 금성인데 어버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태양이 위치한 자리에서 토성이 지금 이제 그 길각으로 바라봐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밤 차트라서 토성이 좀 흉해진 상태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대충 이제 이 연도 2010년, 2030년 10월 8일 이후로는 이제 이 학생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MC, IC 축, 그러니까 이 축과 93 하우스가 있다는 거는요. 9 하우스는 학업, 해외, 그리고 직업, 자기가 소속된 집단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토성이 약간 소외된, 멀어진, 그리고 이 좀 축소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동떨어진 느낌이나 약간 외로운 늑대, 대충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토성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요 삼하우스는 이제 IC축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동산, 땅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지금 나이가 학생이니까 이동 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우스랑 삼하우스 학업축과 관련해서 직업적으로 그리고 학업적으로
뭔가 이제 이동수가 지금 띄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에 무슨 이유로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해외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연도에는. 근데 그게 길한가 흉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동수가 별로 좋게 띄어져 있진 않아요. 태양이 길성인 목성이랑 같이 위치해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금성은 지금 어버전하고 있거든요. 얘 로드 둘 다 상태를 보면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태양은 지금 천칭자리에서 폴하고 있고, 토성은 사수자리에서 아무것도 디그니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는 밤 차트이고, 이런 걸 정황상으로 살펴봤을 때 당사자에게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수가 띄어지면서 강제 전학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최악에는 왕따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왕따로 인한 전학 등등등등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쭉 내려서 목성 쪽에서 한번 볼까요? 목화 있네요. 목화랑 목달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목화가 2038년 여기 있다. 네, 2038년에는 양자리가 이제 어센던트가 되네요. 그러면은 2038년 10월이니까 요것도 또 눈여겨볼만 하겠네요. 2038년에는요 어센던 자기 이제 화성이랑 목성이죠. 화성은 11하우스 로드이고, 그 다음에 6하우스 로드예요. 둘 다 오버전 하지 않네요. 둘 다 이제 로드이고, 목성은 7하우스랑 그 다음에 10하우스랑 관련돼 있네요. 그건 뭘까요? 뭘까요? 과연 뭘까요? 6하우스는 일단은 1터 건강, 7하우스는 다른 사람, 타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11하우스는 친구, 10하우스는 직업 이렇게 되거든요. 11하우스는 친구도 되지만 귀인도 돼요. 그런 목성과 화성이 각을 하면서 만난다.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일터에 대한 귀인? 저 리셉션 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화성이랑 목성이 리셉션에서 최악이거든요, 지금. 목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면서 폴 하고요. 화성은 천칭 자리로 들어오면서 아예 디트리먼트예요. 완전 최악이네. 되게 왜 이렇게 저는 차트 뽑으면 다 불쌍한 차트만 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차트가 진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해서 타인과의 무슨 만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직업상으로나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달화요? 만약에 달화랑 관련해서 지금 연결이 된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기 화성이랑 달이거든요. 2052년이에요. 2052년 한번 봐볼게요. 2052년이거든요, 여기가. 2052년이요. 1하우스인 쌍둥이랑 여기 쌍둥이, 수성, 그리고 화성이니까 11, 6, 달은 2하우스예요. 2하우스 축이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요, 나랑 내가 가진 재물, 그리고 11하우스 귀인, 그 다음에 6하우스
일터, 건강, 그리고 파라오스의 이 두 행성이 위치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수성이랑 화성, 다른 육체를 의미해요. 다른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화성으로 인해서 흉을 이제 본다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죽음보다는 자신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화성이 나타내는 귀인이겠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가 다친 거죠. 자신의 친구가 다쳐서 뭐 그로 인해 되게 오늘따라 해석이 안 되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정신이 없네. 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자신의 이게 지금 몇 년이야? 2052년? 근데 너무 단명인데 50 몇 년이면은 단명 아닌가요? 52년이면 16에서 36? 36? 36살이면은 아니구나. 36살이면은 자신의 건강, 친구의 죽음이 맞겠네. 친구가 죽었다. 죽음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뭐 친구랑 관련한 상 같은 거를 이제 하러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금적으로도 이때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예. 그 자금적으로 손실도 보고, 친구도 심한 경우 친구를 잃을 수 있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친구를 잃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수성은 수성이 더 위에 있네요. 오하우스? 오하우스? 네, 당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가 죽는 거라기보다는요, 지금 수성이 5하우스에 있고 화성이 11하우스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11하우스가 친구를 의미하면은 친구로부터 7하우스는 타인인데 자기가 이제 타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친구랑 자기는 뭐 타인이 맞긴 한데 대부분 이제 친구 관계로 해서 그 연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지금 화성이 6하우스랑 11하우스를 다스리는데 11하우스 친구의 죽음을 관련된 하우스를 화성이 동시에 다스리고 있고, 자신은 이제 친구로부터 타인이 되는 5하우스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런 화성이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8하우스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달이 이제 같이 위치해 있거든요. 자신의 돈과 관련한, 자신의 소유물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8하우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8하우스는 또 친구 11하우스 기준으로 10하우스거든요.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직업적인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귀중한 귀인을, 이 사람을 잃는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직업이 됐던, 뭐 누가 죽거나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시기에 귀중한 자신,
자신에게 있어 귀중한 귀인을 떠나보내게 되는, 혹은 그 사람과의 연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매끄러운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쭈루룩 내려봅니다. 쭈루룩. 태양토성도 한번 봐보죠. 태양토성은 네, 61년이네요. 61년. 61년은 물고기네요. 이제 물고기 자리가 자기가 되는 거죠. 61년인 상태에서 태양이랑 토성이니까 네, 비올림 어서오세요. 58년은 어떻게 되지? 58년은 목성. 쌍둥이가 오는 때가 36이고, 또 다음 쌍둥이는 48년. 1964년. 태양이랑 화성.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이르면은 61년에 죽을 것 같은데요. 45세로 좀 단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태양이랑 토성인데요. 요 목성이 다스리는 게 이제 여기가 물고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를 이렇게 나누면요. 1하우스가 이제 요 물고기 자리가 돼요. 이 상태로 쭉 넘어가면은 태양이 8하우스고 6하우스가 사자 자리가 되거든요. 얘가 건강이에요. 건강을 나타내는, 자신의 건강을 나타내는, 그리고 자신의 일터를 나타내는 지배성이 자신의 8하우스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8하우스에 놓이고 그 상태에서 토성은 이제 자신의 10하우스, 1하우스로부터 반대되는 하우스에 위치한 상태로 태양이랑 이제 각을 주고받고 있죠. 죽나? 애매한데요. 자기가 죽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건강 악화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로 인한 과로, 피로, 힘듦 혹은 직업적 은퇴를 의미할 수 있겠네요. 이때 은퇴. 이때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끊어진다가 맞으니까요. 요거는 더. 목성이 자기 자신도 나타내고, 지금 여기서 사수 자리니까 직업적으로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자신의 일터를 나타내는 태양이 자신과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행성, 그리고 이 토성, 단절을 의미하고 8하우스랑 5하우스인데요. 요거는 11하우스도 되죠. 자기 기준, 물고기 기준으로 11하우스랑 이렇게 해서 12하우스를 다스리네요. 토성은. 네, 12하우스를 다스린다고 봐야겠네요. 네. 좀 이것 때문에 좀 고생 좀 꽤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36은 아니에요. 36은 아니고요. 45세에 이뤄요. 45세요, 45세.
야, 근데 피르달이랑 프로펙션을 가지고 차트를 해석하는 게 제가 되게 실력이 미천한지라